손길 이슈입니다. 오늘은 먼저 아스날 팬들을 좀 열받게 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좀 분노했다고 해야 될까요? 데일리 메일에서 기사 하나가 좀 나왔는데, 아스날이 요즘 그 핫한 스트라이커 있잖아요. 2000년생 21살에 블라우비치, 좀 이탈리아 피어렌티나에 있는 선수인데, 블라우비치를 총액 1억 5천만 파운드를 들여서라도 영입하고 싶어 한다,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. 1억 5천만 파운드면 얼마냐면은요 2,500억입니다.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니 아스날 팬들 우리가 호구냐, 무슨 뭐 20살 이제 갈름 선수 조금 최근에 반짝이고 뭐 이탈리아 세리에서 잘했다고 2,500억은 너무한 거 아니냐. 아무리 아스날이 좀 급하긴 하잖아요. 뭐 오바메양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럼 스트라이커 자원 좀 필요하고,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2,500억을 얘기를 하느냐. 물론 이정료가 2,500억은 아닙니다. 이정료는 한 5,800만 파운드, 거기다가 뭐 에이전트 피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주급입니다. 일주일에 받는 돈. 뭐 세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여하튼 얼마가 얘기 나오고 있느냐, 일주일에 30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, 블라우비치 측에서. 이걸 다 포함을 하면 에이전트 피, 뭐 이정료, 주급 다 포함을 하면 단연 계약했을 때 2,500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. 30만 파운드 주급은요 일주일에 이러면 4억 9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. 손흥민 선수의 거의 한 2배 정도의 돈이거든요. 이제 아스날 쪽에서는 말이 안 된다. 예, 이걸 다 주고 데려오는 건 이거 진짜 아스날이 호구되는 거다, 이런 얘기도 있고, 그럴 거면 그 정도 돈이면 뭐하러 블라우비치를 데려오냐, 홀란드를 데려오지,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원래 칼버트 루인을 좀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게 있는데 지금 겨울에는 좀 데려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. 그래서 좀 급하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, 저도 이 돈을 주고 데려온다고요?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심한 거죠. 블라우비치 너무 튕기는 것 같아요. 지금 워낙 많은 팀들이 뭐 스트라이커 부족할 때 다 블라우비치 하니까 너무 심하게 지금 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.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아스날 팬들이 오늘 오후 내내 해서 좀 약간 화가 좀 나 있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호날두 소식으로 한번 가보죠. 지난 새벽에 맨유가 FA컵에서 아스톤빌라와 경기를 했는데 호날두가 결장을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명단 제외가 된 걸 보고, 야 이거 혹시 뭐 최근에 호날두가 뭐 감독 안 바꿔주면 나 나갈 거야, 뭐 그런 내분, 갈등 혹은 이적설 이런 것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약간 좀 밀려난 거 아니야? 라고 하는 썰이 있었는데, 약간 요즘 그 맨유가 약간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밖으로 막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랑리기 진화에 나섰습니다. 그런 거 아니고 약간 근육 쪽, 엉덩이 어디래나? 뭐 근육 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, 뭐 부상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이 근육의 위화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무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고요. 이번 경기에 보이지 않았던 뭐 필 존스, 맥과이어, 제이든 산초도 역시 약간의 몸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, 아니 근데 필 존스는요,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 2년 만에 실전 뛰지 않았습니까? 한 경기 뛰고 다시 다쳤다고요? 이거 주급 루팡의 하여튼 엄청난 역대급 루팡 아닙니까? 이게 말이 됩니까? 여하튼 랑리 감독이 이건 로테이션적인 측면에서 돌린 것이다,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뭐 모르죠, 속은 어떻게 되는지. 사실 그게 약간 불씨가 남아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, 그러기 위해서는 주말 경기 때는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텐데, 주말에 맨유가 또다시 아스톤 빌라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. 프리미어리그로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 30분에 이제 빌라 이번에는 원정을 맨유가 떠나야 됩니다. 근데 이 경기는 이제 또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소식은 뭐냐면, 바르셀로나에서 이번에 임대 이적한 선수가 있죠. 아스톤 빌라로 제라드 감독의 품에 딱 안긴 쿠티뉴의 프리미어리그 복귀 경기가 이번 맨유 경기를 통해서 될 수 있을 것이냐, 이게 좀 관심이라고 해요. 만약에 쿠티뉴가 이번 주말에 맨유 경기에 뛴다면 리버풀 선수로 2017년 12월에 뛰고 4년 조금 넘어서 만에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을 치게 되는 겁니다. 일단 쿠티뉴는 내일부터 팀 훈련을 한다라고 해요. 그러면 이제 몸 만들고 나올 수는 있을 텐데, 네, 코로나 여파 때문에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하고, 그리고 지금 실전을 뛴 마지막이 한 달 전인 12월 12일 오사수나와의 경기니까 바로 선발?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요런 거는 변수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, 이게 좀 볼 수 있고요.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적설이 좀 많이 나오는데, AC 밀란의 캐시에가 또 토트넘과 연결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,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캐시에는 뭐 사실
뭐 붙었다 떼었다 어디 좀 이 팀 간다 저 팀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. 왜냐하면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밀란 입장에서도 한 푼이라도 건지려면 이적료를 챙기려고 한다면 이번 겨울에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. 캐시에도 뭐 이적하겠다는 뜻을 좀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토트넘이 가장 강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토트넘이 이제 이유는 아무래도 운돈벨레, 알리, 로세소 다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콘테 감독과 파라티치 단장이 이탈리아 커넥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라인을 좀 대고 있죠.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을 놓고 봤을 땐 그래. 토트넘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몇 가지는 좀 변수 같은 게 있습니다.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캐시에는 지금 토트넘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. 파리를 포함을 해서 프리미어리 몇몇 팀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볼 것. 두 번째는 토트넘은 사실 캐시어 같은 스타일은 있잖아요. 스킵이나 호이베르나. 사실 좀 부족한 게 플레이메이커 스타일. 앞쪽에서 볼을 에릭센처럼 좀 뿌려주는 선수인데 캐시에는 오히려 약간 좀 수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다른 데가 좀 급하지 않아? 이런 것도 좀 있고. 세 번째는 캐시에가 올 시즌은 사실 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. 부상이라든지 약간 퍼포먼스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야 요거 좀 신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런 말들도 좀 있습니다. 자, 또 하나 이제 토트넘 관련 소식은 손흥민 선수의 백업 역할이었다고 봐야 되겠죠? 베르베인이 아약스에서 이제 데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적료로 1,500만 유로를 배팅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토트넘이 거절했다고 합니다. 왜 거절했을까 놓고 보면 돈이 아까웠겠죠. 지금 베르베인이 3시즌 동안 토트넘에 있는데 에인트호벤에서 데려올 때 지금 아약스가 제시한 금액의 딱 2배를 주고 데려왔었거든요. 3천만 유로를 주고 데려왔는데 지금 1,500만을 준다고 싫어. 일단 이렇게 한번 튕긴 거죠. 아마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당하다가 금액 맞으면 좀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. 뭐 당장 또 급한 게 아니에요. 아직은 뭐 20대 중반이니까 안 맞으면 좀 더 데리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급하게 이렇게 싼 가격에 내보내진 않는 게 또 토트넘과 레비의 장이지 않을까. 어쨌든 베르베인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 아약스와 딜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. 또 하나의 소식은 이제 이탈리아로 좀 가보면 아이고 이건 좀 요새 부상 선수들의 소식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죠. 이게 코로나 여파 때문에 운동량 한동 좀 부족한 데다가 일정들이 너무 빡빡하니까 부상으로 신음하는 선수들 많아요. 유벤투스의 페데리코 키에사가 지난 주말에 로마 경기하다가 선발로 나와서 30여 분 만에 그 부상으로 아웃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가 났는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아주 큰 부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수술을 받는데 와 최소 6개월 동안 못 뛴다고 하니까 이러면 시즌 아웃 물론이고요.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이 지금 월드컵과 관련한 플레이오프에 나가 있는데 여기도 못 뛰게 되는 거죠. 여러 가지로 유벤투스도 아주리도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. 일단 유벤투스는 대치 자원으로 러시아 제니트에서 뛰는 이란 국가대표팀의 공격수 아즈문과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쨌든 좀 지켜보겠습니다. 아즈문 얘기 아니고 또 한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뉴캐슬이 일단 트리피어라고 하는 측면 풀백은 데려왔는데 뭐 센터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. 근데 공격수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죠. 사실 뉴캐슬과 연결되어 있는 공격수가 지금 6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즈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즈문이 만약에 간다면 어디로 갈지 좀 봐야 되겠죠. 아즈문 포함을 해서 2부 본머스의 솔랑케, 첼시, 리버풀 이렇게 있었죠. 아무래도 솔랑케는 에디아우 감독이 본머스에 있을 때 감독과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오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솔랑키가 잘해요. 2부에서 25경기 나와서 18골 득점 랭킹 전체 3위입니다. 2부 리그 전체. 그리고 버니의 장신 공격수 크리스 우드도 연결되어 있고요. 또 독일의 레버쿠젠에서 그 체코 국가대표팀 유로대에서 정말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패트릭 쉬크. 사실 패트릭 쉬크는 부상만 안 당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자꾸 부상을 당해요. 근데 패트릭 쉬크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적료가 걸린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. 지금 레버쿠젠이 한 5천만 파운드 812억 정도를 배팅을 하고 있다. 이거 안 주면 안 보내라고 하는데 518조의 뒷배를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의 뒷배를 갖고 있는 뉴캐슬이 812억이 뭐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. 또 리버풀의 오리기 그 다음에 스타드 랭스의 190에 지금 19살에 아주 떠오른 유망주 공격수가 한 명 있어요. 우고 에키티케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. 뉴캐슬이 이번 아무래도 겨울 이적 시장 때 활발하게 영입을 할 텐데 어떤 스트라이커를 데려갈지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터키의 감독들이 정말 쟁쟁한 팀들이 날아가고 있네요. 사실 지금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인 페네르바체도
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해서 궤레 대행 체제로 지금 몇 경기를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터키 슈페르리그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팀이 이제 갈라타사라이인데 여기에 또 터키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말 무섭고 막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파티오 테림 감독이 있는데 경질됐습니다. 이유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갈라타사라이가 충격적이게도 13위까지 밀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파티오 테림이 잘렸는데 야, 이 터키도 정말 치열한 것 같아. 이번 시즌 막 순위가 요동치고 있는데 근데 페네르바체도 아직까지 감독 선임이 안 됐거든요. 빌리치 감독 베이징을 했던 뭐 예전에 프리미어리그도 있었죠. 데려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김민재라든지 또 터키 리그의 순위 싸움의 변수로 작용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